동성로는 대구의 중심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다극화, 온라인 시장 활성화,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많은 공실이 발생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거리마다 활력을 잃어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공감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지인 동성로와 이용자를 이어주고 나아가 동성로와 인근 도시재생 지역을 이을 수 있도록 매개체인 길을 통한 연결을 컨셉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동성로 바닥의 직선, 좁고 넓은 그리고 연결이라는 특성을 패턴에 녹여내어 위에 사진과 같은 모양의 패턴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재 계획입니다. 동성로의 각 골목을 분석하여 골목의 특성을 담은 식재를 계획했습니다. 질감 정원입니다. 질감 정원은 동성로의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각 질감을 통해 표현된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끼 정원입니다. 이끼 정원은 반음지 골목의 환경적인 특성을 담았습니다. 색감 정원입니다. 동성로를 하면 떠오르는 옷가게의 화려함을 초화류와 과목류로 식재를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길만 보면 근데 길 옆에 어떤 가게들과 어떤 건물이 붙어 있는가를 좀 보시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길에 지금 새로 기획하시는 것들은 결국은 일종의 여기서 뭔가 뽁짝뽁짝거리고 사람들의 체류 시간과 방문 빈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유지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유가 포함돼야지 어떤 부분은 이런 팝업 스토어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벤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특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동성로 내가 제안해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유발 요소를 조금 더 이렇게 가미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있었습니다. 대입이랄까 진퇴입이랄까 이런 거는 정부 쪽에서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을 좀 더 유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젊은 사람의 쉬는 곳이 아니고 어쩌다가 오고 쉬는 장년층이 쉬는 곳이 되고 오히려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이 됩니다. 심하게는 철거를 요구하는 이 정도까지 갈 정도까지 그런 이 현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현재 머무르기에 어려움이 있는 야시골목을 패션과 문화의 골목, 머무를 수 있는 골목으로 도시재생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쇼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해당 사이트를 중점으로 하여 야시골목을 커버하여 살리는 도시재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쇼잉은 보여주다 솜씨를 발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션은 예술적 창의력과 기술적 경험, 시각적 홍보가 결합하여 발휘되고 우리 삶에 스며들기 때문에 쇼잉 안에서 도시의 패션과 문화를 반영하여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쇼잉 안에서 패션쇼와 팝업 스토어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는 패션 플랫폼,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패션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패션 뮤지엄, 동성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머무르거나 쉬어갈 수 있는 스테이, 패션 트렌드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패션 포럼, 패션 디자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트리움, 고창, 썬큰, 옥상 녹화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을 하며 이런 쾌적한 환경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쇼잉은 이러한 자극과 다양한 공간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야시골목이 예전처럼 다시 성행되기를 희망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공간을 보면 상업시설밖에 없는데 손길이 빠글빠글한 그런 가벼운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상업시설밖에 없다는 게 문제일까? 그럼 이 문제들이 문화공간에 집어넣으면 해결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검토의 첫 발걸음은 여기서 방문하려는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방문 계층들에 대한 타겟 분석들이 좀 필요해요. 저희의 컨셉은 섬유와 패션 그리고 젊음을 더해서 퀼팅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퀼팅 제네레이션. 세대의 젊음을 담은 공간을 동성로에 바느질한다라는 컨셉을 잡았고 동성로에 세대별 젊음이 혼재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젊음을 느끼고 꾸며가는 동성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X세대입니다. X세대 공간은 현 관광 안내소, 구중앙파출소의 광장을 이용할 계획이며
중앙파출소와 대구 시민들에게 만남의 광장의 상징성을 지닌다는 의미를 넣어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이자 만남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Y세대입니다. 대구 한일의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 지금 대구 한일 CGV 앞 공간을 이용할 계획이며 영화관의 디자인에서 가져온 붉은 형태의 계단 디자인과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 경험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Z세대의 특성인 SNS를 통한 활발한 소통을 적용한 포토존으로 Z세대의 다양한 자아 표출을 형상한 포토존을 조성하여 핫플레이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알파세대의 창조적인 특성을 살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창조되는 공간으로 동성로 시민 전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되는 공모전에서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부지에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동성로를 활성화시키는 개념을 전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서는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아트스퀘어가 전 세대의 핵심 공간이고 나머지 이제 X, Y, Z 알파 세대들의 주한 요소들을 중간중간 가로를 중심으로 이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싶어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조언을 드리자면 이 중심되는 가로를 중심만 끝내지 말고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도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감상하는 거리, 사색하는 거리, 지속 가능한 거리 이렇게 4가지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입니다. 도로 정비를 주 내용으로 직선적인 패턴의 모노톤을 활용하여 깔끔하고 심플한 포장에 라인 조명을 더해 공간을 은은하게 밝힙니다. 둘째, 감상하는 거리입니다. 미디어 아트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건물의 공벽을 활용한 숲의 정원, 모를 정원, 회화나무 정원 등 자연의 모습을 담은 3가지 미디어 정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색하는 거리입니다. 경상감령공원을 리뉴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리뉴얼을 통해 조용하고 차분한 휴식 공간이 되고 기존의 어둡고 칙칙하며 오래된 분위기에서 세련되고 깔끔한 분위기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거리입니다. 간판 정원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간판 녹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판 정원은 양옆에 도르래를 설치하여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셔터가 내려오듯이 간판이 내려와 거리의 조형물이자 등불이 됩니다. 현재 몇몇 가게 앞에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화분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고 간판에 식물을 심어 공간의 통일감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산책 공간을 제공하며 주변과 다른 조용하고 서정적인 거리, 모노톤의 깔끔한 분위기와 정돈된 거리를 제공하여 시내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여 휴식 공간이자 문화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안전한 거리, 감상하는 거리, 사색하는 거리, 지속 가능한 거리를 왜 길마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를 단서가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이 지구 전체가 안전하고 감상할 만하고 사색할 만하고 또 이제 이런 디자인이나 개념들이 항상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좀 어둡고 칙칙하니까 세련되게 하잖아요. 1997년에 중앙공원이었다가 경상감이 될 때도 그 당시에는 세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2, 30년 동안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갈아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이드파크 같은 거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방식으로 세련된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식이 더 들어간다면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대장지는 1980년대 중반 대구 중구 봉산동 일대 여성, 남성 의류 전문 매장들이 밀집하게 되어 생겨나게 된 야시골목과 늑대골목입니다. 저희의 해결 방안은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한 공간이 특별한 컨셉을 가진 상태로 소통, 사진, 축제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야시골목, 늑대골목을 늑대와 여우의 마을로 조성하고 중앙대로를 늑대골목과 야시골목을 연결하는 늑대와 여우가 만나는 만남의 숲으로 조성하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 달의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 재생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쪽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무지 애를 쓰는데 그런데 마땅한 스토리가 없어서 계획 안문적이나 이것이 거의 없는 상태. 인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전달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늑대 지구랑 야시 지구랑 두 중간에 만남의 원자리라는 가로를 통해서 연계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거기에 시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중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내가 그렇게 잡고 그걸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 나오는 최종 결과물도 그 개념하고 맞아져야 내가 그 개념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다 싶고요. 28 아트스퀘어, 통신삼거리 조형물, 구중앙파출소 분수까지 총 3군데로 선정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지만 공간 활용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성로는 낮은 공간 활용도와 노후된 시설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처럼 각짐이 없이 순환한다는 의미의 패턴을 설정하였습니다. 디자인을 매혹하거나 유혹하는 쉽게 사람들을 몰하도록 하거나 자기가 디자인을 의도대로 뭔가 좀 파괴하도록 꼬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걸 갖다가 주구장창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와주세요. 약간 징징거리 디자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느낌을 잘 전달하려는 게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성로를 만들자는 목표로 계획한 대상지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으로 보고 다닙니다. 국제보상로 위쪽 동성로는 공공객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공원 광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공실 노후화된 건물 공터를 활용하여 계획하였으며 경상감영공원 228공원과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잔디블록도 좋고 보도블록도 다 좋은데 사실 보도블록이나 잔디블록이나 우리가 요철이 있는 그렇게 해놓으면 걸어보셨어요? 힘듭니다. 심지어 장애인 보도블록을 걸어도 힘들어요. 못 걸어요. 그렇다면 이게 원칙적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개념적으로 상쇄된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금속 거리의 문제점은 특성상 귀금속 상점이 주로 분포되어 있어 주간의 거리는 비교적 활발하지만 야간에는 대부분 이른 시간에 하루를 끝내어 어둡고 조용한 거리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골목을 확장하고 골목의 결절점을 통해 골목마다 정체성을 부여하여 밝고 활발한 거리로 만들고자 귀금속 거리 밤을 새로운 변화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루비 골목은 1000에서 1500K 세 번도 조명을 사용하여 붉은 빛으로 했고 토파즈 골목으로 2700K에서 3000K 그리고 다이아몬드 골목으로 6000K 이상의 세 번으로 세계의 정체성을 나눴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지역하겠다는 작품하는 아주 좋은 시도인데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빛을 해서 유일한 이동인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아직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해보자 하면서 야시장도 했는데 여성인구가 야시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쫄딱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는 와중에 이런 작품들이 또 왔어서 아주 고무적이고 긍정적이고 지금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야시장, 비카드 제품들에 망했던 이유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학생들만큼 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조명 갖다 놓고 그냥 그 호박에다가 줄 것도 수박이라고 하니까 지성이 없는 거거든요. 디자인이나 이 시도는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선정한 대상지는 대구광역시 중구성내 1동 1원으로 면적은 약 12만 제곱미터 그리고 용도 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대상지의 문제점은 먼저 첫 번째로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청년층의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보도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자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이 귀금속 상권 특성상 저녁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적고 또 공실률이 높아서 지역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에 국채보성로에 횡단보도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의 인구 유입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썬큰 형식의 광장을 계획해서 또 단절되어 있던 지하와 지상을 연결해서 또 도심 속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루나 광장입니다. 달 모양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분수 광장이 대상지의 저녁 시간 거리를 밝히도록 계획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상지 끝과 끝에 위치해 있는 두 개의 광장이 도심 속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보행자 공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봤습니다. 디자이너나 아니면 안에서 주도를 한다고 어찌할 수 없는 시민들의 협력이 한동인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계획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조금 더 같이 고려해 주셨다면 계획이 굉장히 생생하게 더
설득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마다의 특징을 살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나오는데 앞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왜 이것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각자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중도 상가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달려져 있는 메인 거리로 옮기겠다는 개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정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시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듬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도록만 하면 정말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 심사위원분들이 많은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태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이게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란 점이 많다는 것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동성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시골목에 공실이 많이 생겨나거나 뭐 이런 여러 시설들이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것들을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도시재생의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젊은 층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려면 도시재생이 된 사례들을 보고 직접 느끼거나 아니면 사소하게라도 도시재생에 참여를 하면서 직접 보고 겪으면은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대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오고 있는 대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런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각종 공모전이나 수업에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이나 관광객보다는 그 지역을 사랑하고 자리 잡고 있는 청년 창업인들이 함께 참여가 이루어져야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접 도시재생에 참여가 돼야 더욱 좋은 도시재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로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는 트렌드, 인기 있을 만한 것들을 모아놓으면 모두 다 몰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하드웨어적인 내용도 좋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도시재생이 지금 현 사회의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 세대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단순 한 공간에서 쇼핑 혹은 식당 혹은 육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한 공간에 밀집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큰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선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반영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늦게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치열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대구에 장래 젊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면 굉장히 도시재생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희망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했던 거에서 가장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다들 동성로의 밤이 예쁘고 아름답고 재밌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혐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이 3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요. 학과도 4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되지만 올해는 조금 그렇지 못해서 아쉽긴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또 하고 후년에도 하고 계속 할 테니까 이번 날 한 번 했으니까 끝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또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돼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의 최종 발표에서는 우동수, 이구동성, 이웃집 청년, 인연, 주도 5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다시다,
LA걸즈, 홈팀, 3개 팀이 수상하였습니다. 대상에는 늑대 골목과 야시 골목을 재미있게 재해석한 문포레스트 프로젝트의 507팀이 수상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한 학기 동안 저희 같은 팀원 3명, 저 포함 4명에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비록 오늘은 팀원들과 같이 없어 축하를 같이는 못 받았지만 또 저희 팀원들과 만나 축하하는 자리 갖고 상금 100만 원 받게 됐는데 뭐 4명에서 나눠야 되니까 25만 원씩 나누기는 아까울 것 같고, 오늘 저 혼자 왔으니 제가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도시재생의 미래인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